안녕하세요. 정말이지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올해로 31살로 2년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고요. 그런데 결국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에 끝내 파혼을 했네요. 그리고 파혼을 하게 된 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싶지만 무엇보다도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듣기엔 그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엄마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은 웃음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안 됐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 비로소 남자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대충 감이 오대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땐 아버님께선 선약으로 자리를 비우셨던 터라 저도 아버님을 뵙게 된 건 상견례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와는 달리 어머님은 웃음은커녕 말수도 없으셨고 영 딴 사람처럼 행동하시대요. 어머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며 머리는 폼으로 달고 있냐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정말이지 이건 뭐 무안과 무시를 넘어서 시쳇말로 아주 말로 어머님을 패시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그동안 했던 말이 무슨 소리였는지 이해도 되고 동시에 그런 어머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왜 어머님한테 애틋함을 느끼는지 납득이 되대요. 게다가 그날 그 자리가 다른 자리도 아니었고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함께한 상견례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뭐 안중에도 없는 사람 마냥 어머님을 막 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은 이해가 되기는커녕 무식하기 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 꼴을 보고도 왜 결혼을 하려고 했냐고요? 그건 남편이 어머님을 안쓰럽게 여겼던 만큼 노골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절대 저를 막 대하지는 않을 거란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피는 못 속인다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처럼 평생 남편이 뭐라고 당해주며 살 생각은 새끼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자친구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상견례까지 끝났다고 벌써 제가 자기 집에 시집이라도 왔다고 생각했던 건지 저에게 더는 숨기지 않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만약 남자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까지 자기 본색을 꼭꼭 감춰두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파혼은 무슨 이혼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건지 그저 자기는 단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걸로 파혼을 하냐면서 저더러 판단 잘해라, 다시 한번 잘해보자 헛소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요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하루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정이 뭐라고 문득문득 내가 정말 잘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한테 엄청 애틋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효자 남편을 두면 결혼하고 평생을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달랐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자기 부모한테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한테 잘할 리가 없고 하물며 배우자의 부모한테는 더더욱 잘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친구들은 저더러 마인드가 구닥다리라며 놀려댔지만 대리어도 그까짓 거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자기 부모한테 잘하면 당연히 남자친구도 느끼는 바가 있을 테고 그럼 결과적으로 서로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쳇말로 그림도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그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사이도 더 돈독해질 거고 어른들도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주실까 싶었죠. 그런데 이런 건 결국 전부 다 저 혼자만의 기대이고 상상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제 남자친구는
제 생각대로 따라와줄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단 남자친구의 효심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어긋나도 한참을 어긋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던 일인데 주말이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오대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같이 다니는 분들하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오실 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김치찌개 끓여놓은 게 있으니 그거랑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시면 아버지도 그렇게 챙겨드리라고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선 워낙에 활동적인 분이세요. 가까이는 동네 친구분들로 시작해서 멀게는 어릴 적 고향 친구들까지 두루두루 교류하며 지내시거든요. 그러니 오죽하면 별명이 어머님 성을 붙여 마당발이 아니라 마당박이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나도 지금 남자친구랑 있어서 저녁은 먹고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 아버지께 어머니가 연락을 드리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이지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대화 그 자체였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은 좀 달랐습니다. 저한테 대뜸 노래교실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노래교실이 뭔데 어머니가 그런 데를 다니시냐 묻길래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 모르냐고 되물었더니 자긴 그런 게 있는 걸 지금 처음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네에만 있는 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상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노래교실이 금시초문이란 사람이 그것도 제 또래에 있을 거라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대강 설명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한층 더 어두운 표정으로 한다는 말이 자기 어머니도 그런 것 좀 다니고 하시면 좋겠답니다. 그리고는 이어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주변에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한 명 없고 그나마 연락 주고받는 게 고모들밖에 없다. 그런데 고모들도 다 멀리 살다 보니 엄청 외로워하신다나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오빠네 집 근처 주민센터에 분명히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그게 마치 대단한 발견인 것 마냥 무척이나 흥미로워했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물어본 줄로만 알았어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남자친구가 종종 저희 어머니가 또 무슨 수업을 들으시는지 어디를 가셔서 무얼 하시는지 그런 걸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남자친구도 자기 어머니한테 뭔가를 권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해줬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엔 그런 남자친구가 참 자상한 아들이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함께 벚꽃놀이를 가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남자친구가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어딜 가시는지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꽃놀이를 가셨다니까.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도 다니냐는데 이때는 왜인지 저도 좀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그동안 대충 기억나는 것만 추려봐도 알려준 게 10대 개는 되는 것 같은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주민센터에서 꽃놀이도 가냐니. 이건 뭐 직감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뭘 알아본 적이 없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말해준 건 알아보긴 했냐고 그중에 어머니가 뭐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히 시작하신 건 없다면서 대뜸 하는 소리가 그런데 자기가 보아하니 저희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어른한테 그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밖으로 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귀에 거슬렸고 도대체 하고 싶은 소리가 뭔가 싶은 게 하지만 원래도 종종 남자친구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다든가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몇 번 있다 보니 실수겠거니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화도 눌러 참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깥 활동하시는 거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친할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아버지도 잘 아시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재밌게 즐겁게 살라고 하신다고 덧붙였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한테 딱히 뭐라 반응을 해야 하나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대뜸 부럽다면서 하는 말이 저희 집은 분위기가 자유분방한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셔서 어머니가 어디 나다니시는 건 꿈도 못 꾼다나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어머니가 어디 외출하러 나가는 게 있다면 그건 그날 장 보러 갈 때뿐이라면서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서 죽겠다는데 저로서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도통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어딜 가시고 뭘 하시고 그런 건 왜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걸 두 번, 세 번 곱씹기라도 한 건가 싶고 그냥 도무지 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장 보러 갈 때가 아니면 아내를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된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미련했던 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남자친구가 그저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친구를 비록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했던 저희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놔둔다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고 어딜 가시고 그런 얘기는 일절 전하질 않았네요. 그냥 대충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동안에는 남자친구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 어머니 취미생활이라도 찾아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은근히 자기 집안의 가풍이라던가 자기만의 잣대로 저희 집안 분위기나 저희 부모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전 또다시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남자친구와 백화점을 갔던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액세서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데 모자만큼은 무척이나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골프 브랜드에서 필드에서 쓰실 만한 모자를 구경하는데 남자친구가 가격택을 휙 뒤집어 보더니 비싸다고 어찌나 호들갑을 떨던지요. 그래서 여기가 골프 브랜드라 좀 그렇다니까 또다시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저희 어머니가 골프도 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무슨 빚을 내서 골프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치시는 걸 안 치신다 하는 것도 웃긴다 싶대요. 게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와중이었으니 지금 당장 속인들 얼마한가 뽀록날게 뻔하다 싶었고요. 그래서 종종 치신다고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고른 모자를 계산하려는데 점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남자친구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자기 어머니가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시라 골프 같은 건 금방 배우실 거라며 그런데 저렇게 집에만 계시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그 심정이란 한마디로 돌아버리겠다 였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나더러 어쩌라고 여기서 저러나 싶은 게 남자친구고 남자친구 어머니고 뭐 불쌍하기는커녕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일단 모자도 내려놓고 남자친구를 잡아 끌어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근처 카페에 데려가선 도대체 집안 분위기가 어떻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셔야 하냐니까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는 늘 집안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 짬을 내시질 못한다나요? 순간 나들으라는 소린가 싶은 게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그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우리 어머니도 집안일부터 다 해놓고 당신 시간을 쓰시는 거다 했어요. 그리고는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빈정거리듯 오빠네 집이 무슨 120평 대저택도 아닌데 하루 종일 집안일 할 게 뭐가 있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이 자기 어머니는 성격이 워낙 꼼꼼하시고 깔끔하셔서 그렇다나요?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네 어쩌네 해대는데 저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어머니가 불쌍하면 오빠가 좀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밖에 나와서 맨날 입으로만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냐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까지는 나불나불 잘났다고 떠들어대더니 입을 딱 다물고는 더는 한마디도 안 하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자기 나름대로 민망하고 아차 싶으니 저러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저도 더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어딜 가시고 그런 거에 요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니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또한 다 저 혼자 너무 좋게만 생각한 거였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웬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주려고 이제껏 차곡차곡 모아오셨다고요. 그래서 통장을 열어보니 무려 1억이 들어있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와는 반반결혼 얘기가 오가던 상황이었다 보니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안 받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애시당초 반반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남자친구 쪽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정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선 그래도 여자가 비상금은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 한다시며 꼭 받을 것을 권하셨고, 그래서 그럼 부모님 두 분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하다 정한 게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여담이지만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 왠지 비싸고 그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신 뒤 여행 내 찍으신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집안 곳곳에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저희 집에 들렸던 남자친구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유심히 보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아버지께선 딸을 잘 키워서 이런 여행도 해봤다며 자랑을 하셨고요. 솔직히 아차 싶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비교를 하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플 정도로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는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크루즈 여행은 재벌들이나 다니는 건 줄 알았다면서 자기는 꿈에서도 상상을 못 해봤다며 또다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지 크루즈는커녕 제대로 된 해외여행도 한 번 못 다녀오셨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제껏 어머니 여행 한 번 안 보내드리고 뭐 했냐고 그랬어요. 사실 원래대로면 짜증이 났어도 어떤 식으로든 당장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건 달래보려고 했을 텐데 맨날 자기 엄마 불쌍하다 해대는 사람한테 뭘 언제까지 이해한다 고생한다 해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느꼈던 안쓰러움보다는 피로감이 더 컸달까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필요하면 여행사 전화번호랑 알려줄 테니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이제는 아버님 핑계를 대더군요. 보수적인 아버님이 결코 허락을 안 하실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니 오빠는 오빠야말로 이제 성인인데 오빠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안 됐고 불쌍하면 아버님한테 한번 어머님 대신해서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아버지 성격이 어떻고 어머니는 귀찮아 하실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쯤 되니 저 인간은 진짜 뭘 하려는 의지는 없고 주둥아리로만 떠드는구나 싶대요. 하지만 그때도 뭐 결혼 이야기를 없는다던가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건 제가 어떻게든 고쳐놓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하도 불쌍하다 소리를 해대서 저도 모르게 왠지 어둡고 칙칙한 어머님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어머님은 마치 소녀처럼 밝게 웃으시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는 쾌활한 분이셨습니다. 예비시댁에 가면 별걸 다 시키고 어쩐다 저쩐다 하는 글을 하도 읽고 들어서 크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그 긴장이 다 사라질 정도였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주 못 나가신다는데 답답하진 않으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젠 다 팔자련이 생각하고 사신다며 웃어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 정말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나라도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후로 좀 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제는 시기가 골칫거리였습니다. 올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가을 얘기도 아닌 게 아니라 나왔는데 또 가을에 하자니 그럼 너무 빠듯한 것 같고 겨울은 또 너무 춥지 싶고 그래서 결국 내년 봄에 하기로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략 정하고 나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 기간 중 하루 날을 잡아 저를 자기 친척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제 자랑을 하도 여기저기 해놔서 다들 저를 궁금해한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친척들과의 만남 자체가 내키진 않았지만 마냥 거절할 수만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간 그 자리는 남자친구 말대로 남자친구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큰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뭔가 쎄한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더니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바로 남자친구네 온 가족이 제사 때문에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게다가 도착한 현관 앞에는 좋기 30켤레는 넘어 보이는 신발들이 산처럼 뒤죽박죽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이 말 그대로 사람들로 바글바글했고요. 하지만 진짜 기가 막혔던 건 제가 왔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머님까지도 네가 여긴 왜 왔냐는 얼굴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님이 남자친구를 보며 허허 웃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부르라고 하셨답니다. 이제 곧 결혼하면 한 식구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나요? 그러더니 이제 얼른 옷 갈아입고 가서 네 엄마 좀 도와주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게 다 무슨 상황이고 나더러 뭘 도우라는 거냐니까 여지껏 자기 엄마 혼자서 이 많은 식구들을 명절 때마다 먹이느라 생고생을 하셨다면서 올해는 그래도 제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았다더니 이유가 어찌됐든 오늘로 제대로 눈도장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뻔뻔한 표정으로 실실거리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이건 뭐 도무지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이쪽으로 오라시더니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황 봐서 집에 가게 해줄 테니 기분 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무슨 죄인가 싶었어요. 정신 나간 아버님이랑 똥된장 분간도 못하는 얼빠진 남자친구가 문제였지. 그리고 어이없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 저도 좀 기분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온 거 집안 분위기도 볼 겸 어머님이나 좀 도와드리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네요. 그리고 다행이랄지 어머님 혼자 생고생했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주방에는 작은 어머님도 계셨고 고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게다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듣고 있으니 어느 정도 점잖고 예의도 있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들 남자친구 아버님이 요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아가씨를 불러다 일을 시켜먹을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대신 해주시는데 솔직히 그땐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알게 된 게 남자친구네 집안이 원래 아들이 귀한 집안이랍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작은아버님 두 분 다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떠받들어주며 자랐다고. 그래서 여적지 저렇게 가부장적으로 행동하신다나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좀 이해해라 하시더니 어머님한테는 그래도 며느리 복이 있는가 보다고 요새 이런 아가씨가 어딨냐 그러시는데 그런 말이 또 뭐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도 저대로 뭘 따로 시키진 않으셨어도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며 잔심부름도 하고 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저도 제 나름대로 여자 어른들은 다들 괜찮으신 분들 같고 아마 아버님을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제 나름대로 종종걸음으로 오가며 일을 하던 중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남자친구 친척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걸 알고 계셨으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거죠. 아무튼 어른들 앞에서 전화 받기가 그래서 부엌을 가로질러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시간이 걸렸다 보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 다이얼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누가 제 뒤에서 제 어깨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더러 뭐 하는 짓이냐며 씩씩거리더니 지금 뭐 도망이라도 가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왜 도망을 가냐고요. 그리곤 남자친구 얼굴에 제 핸드폰을 들이밀며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그것 좀 받으려고 나왔는데 뭐 문제 있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말랍니다. 전화가 왔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밖에까지 나와서 받냐고요. 그리고는 뭐 자기 눈은 못 속이네 어쩌네 해대는데 미쳤나 싶은 거예요. 똥개도 자기 집에선 먹고 들어간다더니 이게 지 친척들 다 와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싶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 태도가 문제네, 마음가짐이 글러먹었네 어쩌네 해대더니 자기 어머니는 평생을 해오신 일인데 너는 그거 1시간도 못하냐면서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중요하다 뭐 그딴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건 뭐 안에 어른들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말 잘했다고 네 말대로 보고 자란 게 중요한 거 같긴 하다 했습니다. 평생 지엄마가 갇혀 사는 걸 보고도 찍소리도 못하고 살면서 지엄마 불쌍하네 어쩌네 풍년을 떨더니 이제 보니까 지아버지를 빼다 박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를 데려온 걸 미안해하기는커녕 도망을 가니 많이 하는 헛소리나 싸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쳐들길래 저도 열받아서 그 얼굴에 냅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곤 너랑 더는 한마디도 하기 싫다고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떠들어대는 남자친구를 뒤에 두곤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에 갑자기 왜 이러냐며 어머님이 자꾸 물으시길래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라 했어요. 전화 한 통 받으러 나갔다고 자기 엄마 버려놓고 도망가는 정신나간 여자 취급을 하더니 급기야는 대뜸 저희 어머니 욕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뒤따라 들어온 남자친구가 어머니한테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어머니께서도 기가 막히셨는지 제 손에 5만원짜리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일단 이걸로 택시 타고 집에 가라시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가 본 건 뒤집개를 싱크대에 던져버리곤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돌아와 오늘 어땠냐는 어머니께 좀 전까지 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저희 어머니 반응은 미친 거 아니냐고, 남의 귀한 집 딸을 왜 벌써부터 오라가라 해선 일을 시키냐고, 그런 정신나간 집구석이 아직도 있냐, 그러면서 저더러 잘했답니다. 똑부러지게 잘했다고요. 그러면서 요만큼의 미련도 가질 필요 없다 하시는데 막상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후련했다가도 화가 나고 잘한 것 같다가도 너무 심했나 싶고, 하지만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파혼 쪽으로 완전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았고, 그럼 저도 결국 언젠가는 남자친구 어머님처럼 상황에 적응하거나 혹은 그저 싸우기 싫어서 참아가며 살게 될 것 같았는데 그건 절대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결정을 남자친구에게 통보하니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떻게 자기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며 저더러 매정하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날 말 심하게 했고 침까지 뱉었지 않냐며, 그래도 자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한다는 말이 자기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더러 현명하게 판단하라는데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님을 생각하면 좋은 분이셨어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그런 이야기하곤 정말 거리가 먼 아주 밝고 인자하신 분이셨지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결국 또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결혼하고 나서 저랑 남자친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런 고부관계는 정말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생활은 부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이 앞만 좋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불쌍한 어머님 들먹이며 동정 사는 그 버릇이나 좀 고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효자 노릇하느라고 맨날 네 엄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다니기 전에 가서 네 빤스나 직접 빨아입으라고요. 그랬더니 뭐 지도 할 말이 없는지 너무한다 소리만 주구장창 해대는데 듣기 싫어서 전화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차단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남자친구 소식이라면 쥐어준만큼도 궁금하지 않으니 절대로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소식도 그쪽에 말하지 말라 했고요. 사람이 내린 결정이니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부디 제가 내린 결정이 최선이었기를 바랄 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